자, 이제 우리 이차함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 자, 요것도 그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좀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최대값, 최소값 요런 얘기는 잠깐 내가 저거 녹화 스위치 눌렀나? 기억이 하고 있어요? 또 기껏 하고서 또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값이라는 게 결국 누구의 값을 얘기한다? y의 값을 얘기합니다. 그럼 최대라는 건 뭐야? 그래프가 그려지는 점들 중에서 어디 있는 놈? 제일 위에 있는 놈. 최소값은 제일 밑에 있는 놈. 그게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의미하는 거겠지. 다시 말하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나타내는 점들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점, 어디? 꼭지점. 보통 우리가 표준형으로 얘기했을 때 a의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한다면 a가 양수일 때 아래로 볼록할 거고 그때 꼭지점의 좌표가 p, q라고 한다면 이때 이 q값, 그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모든 점들 중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점이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Q값이 제일 아래, Y값 중에 제일 작은 무슨 값인 거예요? 최소값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에는요, 아래를 볼록한 폼을 써는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뭐인 거야? 최소값인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제일 위에 있는 점은 어딜까, 수경아? 제일 위에 있는 점. 제일 위에 있는 거 어디야? P. 못 찾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그래프는 그냥 특별한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때 x는 뭐를 뜻하냐면 실수 전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y는 점점 위로 올라가죠. 끝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근데 반대로 만약에 a가 음수라면요, 그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고, 그때는 이 꼭지점의 좌표 P,Q가 그려지는 Y값들, 찍혀지는 점들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점일 테니까 이때는 Q가 무슨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꼭지점은 최소가 될 수도 있고 최대가 될 수도 있어. 뭐에 따라서? 그래프의 방향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최대값만 존재하게 된다고. 역시 왜? x가 뭐기 때문에?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다시 정리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x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최대값 또는 최소값은 뭐를 찾으라는 문제야? 꼭지점을 찾으라는 문제야. 꼭지점의 y좌표를 읽어주면 아래로 볼록할 땐 최소값, 위로 볼록할 땐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별로 이제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죠. 제한된 범위.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건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된 범위란 얘기는 누구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얘기야? x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얘기야. x의 범위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제한됐을 땐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가 함수라는 건 다시 뭐라고 그랬어? x가 결정되면 그에 따라 y가 결정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x가 실수 전체니까 그에 따른 y값도 계속 커져간다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이때는 x가 제한돼 있어. x가 제한돼 있으면 그 제한된 x에 따라서 y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존재하겠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기가 달라져. 자, 그럴 때 조심할 건 요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 2차 함수의 표준형을 살펴볼 건데요. 꼭지점의 좌표가 P, Q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Y값 Q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는 점이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그래프에서 꼭지점만 존재한다면 꼭지점이 무조건 최소가 되겠지. 그러면 뭐를 확인하는 거야? 이 제한된 범위 알파부터 베타라는 이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X좌표가 알파고 여기가 X좌표가 베타예요.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제한됐다는 얘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집니다. 바깥쪽인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아요 라는 뜻이야. x가 여기까지만 결정돼 있으니까 y도 여기까지만 결정이 돼야 된다고. 그럼 이때는 p라는 놈이 알파와 베타 사이에 존재하죠? p라는 놈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이 q가 무슨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값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값이 된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래프가 계속해서 뻗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요때랑 요때 y값이 끝이 돼요. 요때 y값은 x가 알파일 때니까 f 알파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요때 y값은 f 베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이때 이 f 알파와 f 베타 중에서 큰 값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는요, 첫 번째 확인할 건 꼭지점이 이 범위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꼭지점이 그 범위에 들어있으면 꼭지점의 y좌표, 양 끝점의 y값,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끝값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양 끝값 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야. 보통은 꼭지점이 들어있으면 꼭지점이 제일 작지. 그런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조심해야 될 게,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알파가 여기에 존재하게 되면 알파부터 베타까지면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 여기만 그리라는 얘기거든요. 여기만. 꼭지점이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꼭지점이 이 범위에 들어있지 않으면 그때는 뭐만 보는 거야? f 알파와 f 베타만 봐서 이 중에 작은 게 최소, 큰 게 최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무턱대고 우리 외우지 말고 그래프에서의 의미를 알면 저절로 그냥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문제라고, 외울 게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게 된다면, 요거는 양 끝값 구하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f 알파와 f 베타를 구하라는 얘기는 x 자리에 알파 집어넣고 x 자리에 베타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둘 다 구하는 것보단 하나만 구하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꼭지점이 포함돼 있을 때는 둘 중에 누구를 찾자고? 더 멀리 있는 애를 찾자고. 당연히 더 멀리 있으면 더 많이 올라가겠지. 위로 볼록한 것도요, 꼭지점에서 더 멀면 더 많이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래서 위로 볼록할 때는 최대 최소값의 의미가 반대로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양 다 찾지 말고, 양 끝값 다 찾지 말고 더 멀리 있는 값만 찾으면 그걸 통해서 최대 최소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했어. 끝난 거야. 이게 최대 최소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뭐야? 그냥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식들은 우리가 숫자를 집어넣는데,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바로 말로 나와 있는 활용 문제들이잖아. 그걸 갖고 식을 표현한다라고 하는데 식이 잘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도형에 대한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데, 막 이제 정가, 원가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피곤해지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문제 중심으로 좀 풀고, 빨리 끝나면 7시 반에 끝내자. 빨리 끝나면. 자, 일단요, 우리 307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볼까요? 몇 쪽이냐면 75쪽입니다. 75쪽이에요. 75쪽에 307번. 75쪽에 307번 문제를 먼저 볼게요. 307번 이렇게 돼 있어.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x는 3에서 최대값 7을 갖는다. 이때 ab 값을 구하라.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안 주어져 있잖아. x의 범위는 주어져 있지 않죠? 그러면 이 최대 최소값이 바로 누구를 의미한다고? 꼭지점. 즉 x가 3일 때 최대값 7이라는 얘기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고? 3,7이라고. 이해돼요? 그러면 자, 이것도 이제 문제를 좀 센스인데, 꼭지점에 관한 문제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만, 꼭지점을 알고 있으니까 꼭지점을 통해서 우리는 표준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차함계수는 얼마라고 결정되어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이니까 꼭지점 이용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씩 만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얘를 표준형으로 만드는 것보다 문자 들어있는 거 쓰는 것보다 상수 계산하는 게 우린 더 편하잖아. 그럼 반대로 얘를 전개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얼마니?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는 반대로 전개해서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란 얘기입니다. 요거는 문제가 어려서 아니라 이런 센스를 좀 가져라 라는 의미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얘를 표준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표준형을 만들어서 전개해가지고 비교를 하자. 그게 더 편하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뒤쪽으로 갑니다.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11번에 2번 311번에 2번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한 번은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인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4까지. 2부터 4까지. 자, 원래대로면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 푼다는 거 기억하죠? 제일 먼저 뭐부터 찾으라고 그랬죠? 꼭지점이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지 찾으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런 거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꼭지점 찾는 게 편해진다고. 그걸 알면. 자, 스님은 이거 암산으로 꼭지점 찾는단 말이야. 어떻게 꼭지점 찾을 거냐면 다시요. 요 2 앞에 곱해서 마이너스 2x 이거 상수만 써요. 얘가 0인 점이 꼭지점이라고. 그럼 x가 얼마일 때가 꼭지점이라는 얘기야? 2. 그럼 우리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꼭지점 포함되네? 그리고 꼭지점 찾으려면 우리 표준형 바꿔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표준형 안 바꿔도 된다고. 요 x 2 집어넣으면 그게 꼭지점의 y좌표라고요. x에다 2 집어넣으면 y는 마이너스 4 플러스 8 마이너스 3 얼마죠 그러면? 1. 즉 꼭지점의 좌표가 뭐란 얘기야? 2,1 이렇게 찾을 수 있다고요. 알아두면 계산이 빨라지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선생님 뭔 개소리예요. 그러면 표정 바꿔요.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꼭지점 2,1 이렇게 찾아도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편한 방법 선택하셔요. 자, 어쨌든 간에 꼭지점이 끝에지만 걸쳐는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요 1이 위로 볼록해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잖아. 그럼 꼭지점의 y좌표 1이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대값. 위로 볼록하니까 최소값은 어디서 찾겠어? x가 얼마일 때? 4일 때 찾는 거죠. 그러면 x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네요. 얘가 바로 무슨 값? 최소값.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자, 여기서 질문 혹시 이거 잘 안 되는 사람? 최소값 한번 다시 해주세요. 지금 꼭지점의 x좌표가 2잖아. 여기서 무슨 값을 가져? 위로 블록하니까 최대값. x가 2일 때 y값 1 최대값.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갖는다고? x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때 누구 값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 최소값이 누구의 값? y의 값. x가 얼마일 때? 4일 때 y의 값이니까 x자리에 4를 넣어서 계산한 값이 y 값이고 그게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 네 이렇게 했고요. 17? 오케이. 자, 뒤쪽에 활용 문제는 웬만하면 다 한번 해볼게요. 316번 요거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문제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문제니까 자, 한번 문제를 잘 읽어보고 기억합시다. 317번 하기 전에 316번부터 먼저 좀 볼게요. 316번에 316번 문제 1, 2번이 다 연결된 문제니까 316번을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4mx 플러스 5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 요놈의 최소값을 gm이라고 한대. 그래놓고 이 gm의 다시 최소값과 최소값 m 나오니까 헷갈리네. 최대값과 최소값을 글자가 안 써져.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는 문제예요. 일단 이거 봐봐 얘들아, 우리가 함수를 쓸 때 y는 fx 이렇게 함수를 많이 쓰잖아. 그러면 fx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효은아, fx가 뭐야? fx라는 게 뭐죠? 준아, fx가 뭐야? Y요. fx가 y예요? 요 식에서 y는 fx니까 fx 결과 y, 그 말은 맞아. 맞는데 요 식을 떠나서 fx라고 표현되는 이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고. 이렇게 표현됐을 때 이거는 x에 관한 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fx라고 돼 있으면 fx가 뭐니? 그러면 함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틀린 말이라고. 함수는 y는 fx 이렇게 돼야 함수인 거고, fx라는 요 자체는 뭐야? x에 대한 식 또는 x에 대한 조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fx라고 쓰지 않고 gx라고 쓰건 hx라고 쓰건 kx라고 쓰건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냥 x에 관한 식을 의미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무슨 말이 나왔어? gm.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얘는 뭐를 의미한다? m에 관한 식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이 들어야 돼요. 무슨 뜻이 이해돼? m에 관한 식이야. 누가?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이 상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m에 관한 식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될 거라고. 그리고 미리 얘기하지만 m에 관한 2차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최소값이 m에 관한 2차, 또 여기 m 또 헷갈린다. 미안. 요 m 때문에 선생님이 자꾸 쓰는데, 최소값이 m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져요. 상수가 아니라. 그리고 얘가 m에 관한 몇 차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2차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요 모양 자체가 또 누구의 모양을 띄어요? 함수의 모양을 또 띄게 되잖아. 누구든 m에 관한 식. 대신에 x로 표현된 게 아니라 누구로? m으로 표현된 2차식이란 얘기야. 그럼 이 m으로 표현된 2차식이니까 여기서 또 뭐를 찾을 수 있어? 최대 또는 최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이 문제는 둘 중에 하나만 찾으라고 그럴 거야. 범위가 없어서. 그죠? m의 범위가 주어져 있네요. 마이너스 4에서 어디까지? 1까지 맞니? 네. m의 범위. 요 m의 범위. 그러니까 이게 m에 관한 2차식이니까 x에 관한 2차식일 때는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면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잖아. 얘는 뭐니까? m에 관한 2차식이니까 m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그런 문제라고. 근데 학교 시험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m의 범위를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요. 요렇게 식을 써주고 뭐라고 하냐면 요놈의 최소값을 뭐 gm이라고 했을 때 얘의 뭐 최소값을 구하라 혹은 최대값을 구하라. 즉 뭐 최소값의 최대값 아니면 뭐 최대값의 최소값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나와. 그러면 최대 최소가 2개 나오니까 이게 뭔 소리지? 라고 하는데 첫 번째 최대 최소가 식으로 주어진다는 의미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면서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먼저 최소값을 gm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잊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우리는 최소값을 한번 찾아볼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x가 변함에 따라 나오는 y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안 썼지만 y의 값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뭘로 만들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어? 안 주어져 있잖아. 그럼 표준형으로 만들어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거라고. 맞죠? 수경이 무슨 얘기지 돼? 멍하고 있는 거 아니죠? 수경의 표정이 저 새끼 뭔 개소리를 하나 그런 표정인데 지금? 일단 뒤에 거를 잊자. 선생님 단계적으로 설명할 테니까 요 놈은 x에 대한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의 결과는 y지. 그럼 여기서 최대 최소는 y 값을 얘기하는 거고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올 거라고. 지금 2차 함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그러면 최대값만 나와? 최소값만 나와? 최소값만 나오겠지. 그리고 그 최소값은 어떻게 찾는 거였어? 표준형에서 찾는 거였잖아. 꼭지점. 그죠? 그러니까 얘를 뭘로 만들어? 표준형으로 만들 거야. 표준형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요거 표준형으로 만들면 x 마이너스 2m의 제곱에 마이너스 4m제곱 들어가니까 플러스 m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 표준형에서 꼭지점의 y좌표는 누구야? 얘가 꼭지점의 y좌표인 거잖아. 표준형이니까. 맞죠? 그리고 얘가 이차함계수가 양수니까 얘가 무슨 값인 거야? 얘가 바로 최소값인 거잖아. 다만 그 최소값이 상수가 아니라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m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다라는 이 얘기라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 두 번째 단계 gm이 누구야? 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이 되고 x 대신에 m으로 표현한 2차식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m의 범위가 주어졌잖아. 따라서 이 m의 범위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자라는 얘기라고. 이 문제는 그래서 최대 최소를 몇 번 찾아? 2번 찾으라는 얘기야. 첫 번째 찾았을 때는 상수가 아니라 식으로 표현되고 그 식에서 다시 뭐를 찾자? 최대 최소를 찾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요 놈도 마찬가지야. 자, 표준형으로 바꾸면요. m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네요. 꼭지점의 요번엔 m의 좌표죠. 얼마? 마이너스 3. 범위에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그럼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8이 최대값, 최소값? 이차함계수 양수, 음수? 양수니까 무슨 값? 최소값. 그럼 최대값 찾자. 어떻게? 더 멀리 있는 놈. 누가 더 멀어? 1이 더 머니까 m자리에 1 집어넣자는 얘기겠죠. 1 집어넣으면 4, 4, 16 빼기 8이니까 8. 얘가 바로 무슨 값? 최대값.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의 의미가 뭔지를 잘 파악하자는 뜻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 학교 4개 중에 한 군데 정도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엔 되게 많이 나왔었던 문제예요. 317번 이거 해야 돼? 네, 해봅시다. 317번 한번 볼게. (317번) 자, 지금 보면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래요. 그때 x축과의 교점. 이거 우리 했었던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그죠? 자, 먼저 밑에 조건 좀 이따 보기 전에 y는 f의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거는 뭐를 하라는 얘기? fx는 0이라는 방정식 풀란 얘기. 그 방정식의 두근이 x축과의 교점이다. 이거 우리 1교시 앞에 했던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뭐야?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fx라는 식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게 두 개의 조건이야. f3-x는 f3+x다. 자, 요 의미를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됐어요. 우리 보충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요거 어렵게 표현하면 요렇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자. 아까 우리 준이가 아주 적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f 어쩌고 하면 이 결과는 결국 누구의 값을 얘기하는 거라고? y의 값. 요것도 y의 값. 그러면 지수야, 3-x를 넣었을 때의 y값과 3+x를 넣었을 때 y값이 어떻다고? 같다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3-x가 의미하는 게 뭐야? 3-x가 의미하는 거. 3에서 x만큼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돼? 3+x는 3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3에서 x만큼 왼쪽, 오른쪽. 그런데 모든 x라고 그랬으니까 x에는 어떤 값이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값이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됐을 때 같은 값을 넣는 거야. 그러면 3에서 똑같이 왼쪽으로 가나 3에서 똑같이 오른쪽으로 가나 y값이 어떻다고? 같다고. 무슨 뜻일까? 지금 뭐야? 이차함수 그래프잖아. 이차함수 그래프가 3에서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같은 거리만큼 가면
같은 거리만큼 가면 쌤이 일부러 지금 딱 얘기 안 하고 너희를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거리만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할 때 y값이 같대. 무슨 뜻이야? 은음은 x는 3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얘기잖아. 3에서 왼쪽, 3에서 오른쪽. 자, 여기서 그럼 또 한 번 얘기해야 되네?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때 대칭의 의미가 뭐야? 소윤아, 오늘 졸린데 한번 대답해보자. 대칭이 뭐라고 그랬죠? 대칭이? 대칭의 일반적인 의미가 뭐다? 거리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라는 의미라고. 이게 바로 뭐야? 3에서 거리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로 갔을 때 같은 결과를 갖는다. 즉 3에 대하여 대칭이다. 다시 말하면 x는 3이 바로 뭐다? 축이다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의 모양 여러분들 의미 기억하세요. 이거 나중에도 굉장히 많이 쓰일 거야. f a 플러스 x와 f a 마이너스 x가 같다라는 건 요 놈은 x는 a에 대하여 뭐다? 대칭이다. 꼭 이 참수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참수가 아니더라도 a 플러스 x와 a 마이너스 x가 같다? 물론 모든 x에 대해서예요. 모든 x에 대해서라는 말이 있어야 돼. 왜냐면 특정한 x에 대해서만 대칭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전체 그래프가 대칭이라는 얘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기억하세요. x는 a에 대해 대칭이다. x는 3이 뭐다? 대칭축이다. 라는 이런 얘기인 거야. 이게 가해 조건이고요. 나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x의 범위가 2 이상 6 이하일 때 최대값은 8,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랍니다. 10이래요. 자, 보자. x는 3이란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란 얘기? 3이란 얘기. 그죠? 범위에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돼 있으니까 꼭지점이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그래프의 방향은 아직 모르잖아. 그러니까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 그리고 x가 나머지 얼마일 때? 6일 때.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가질 거다. 즉 x가 3일 때, x가 6일 때 최대 최소값.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갖는다는 뜻일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답. 그럼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프의 방향, 즉 이 창의 개수만 알면 되겠지. 그게 아마 다의 조건에 있지 않을까? 볼게요. fx는요. y는 4x-2에 뭐한데? 접한대. 자, 이제 우리 a값 찾아보자. 어떻게 찾을 거냐면 이차항 계수니까 y는 a에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라고요? 3. x-3의 제곱까지 찾았고요. 그 다음 요 놈은 알아? 몰라. 혹시 그래프의 방향이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 조금 짜증나네. 그러면 안 나와 있으면 조금 짜증날 수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겨 먹었고요. 요 문제가 조금 복잡해졌는데 요거를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9a 플러스 q 요렇게 만들어질 거고 요 놈과 누구? 어디 갔어? 4x 마이너스 2 요 놈이 접한다는 얘기죠? 그럼 요 놈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 ax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4의 x 플러스 9a 플러스 q 플러스 2는 0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지네. 이 문제는 조금 치사하다. 조금 왜 치사하냐면요. 이거 그냥 이 문제에서 의도한 대로 다시 할게요. 이거 지우세요. I'm sorry. 지우세요. 이렇게 꼭지점이 주어져 있으면 얘를 바로 이용하면 문제가 편해져야 되는데 얘는 얘를 이용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얘가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위로 볼록하든 아래로 볼록하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x과의 교점을 찾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꼭지점이 위로 볼록할 때는 이 꼭지점의 x좌표가 8일 거고 아래로 볼록할 때는 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0이란 얘기야. 물론 그때 이 x의 교점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4x-2에 접한다는데 이거 그래프를 통해 이거 자리가 좁냐? 이거 잘 안 보이겠지만 자 보세요. y는 4x-2에 접한다 그랬어. 기울기가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니까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먹어요? 이렇게 생겨 먹습니다. 자 y절편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야. x절편이 얼마죠? x절편이 x절편 한번 찾아봐봐. y가 0일 때 x값 맞아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이야. 자 근데 봐봐. 얘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랬어? 3. 꼭지점의 x좌표 얼마? 3. 요쯤에 꼭지점이 있다고. 꼭지점의 x좌표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축이 되는 2차 함수 그래프와 이 직선이 접하려면요.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접해야 돼?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고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그러면 이렇게 접해야겠지. 이거 말고 다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접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하면 이렇게 위로 볼록하면 이렇게잖아. 이거 말고는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x축과의 교점 물어봤거든요. x축과의 교점. x축과의 교점을 물어봤는데 얘는요. x축과의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x축과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거고? 얘를 얘기하는 거고. 즉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 거고. 포물선인 거고. 그러면 이때 꼭지점에 x좌표가 3, y좌표는 무슨 값? 대값이 누가 돼야 돼? 8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얘기겠네요. 문제가 조금 복잡해요. 다시 그러니까 그래프의 방향을 식에서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숨겨져 있는 걸 통해서 그래프의 방향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접한다라는 걸 식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접한다는 걸 식으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접한다라는 건 식을 갖고 뭘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프의 위치를 통해서 요놈의 꼭지점이 최대값인지 최소값인지를 구분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은 3,8이 무슨 값?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다시 이쪽으로 할게. y는 a의 x-3의 제곱 아까 썼던 거 다시 쓸게요. 에다가 꼭지점 y좌표 얼마? 플러스 8 이렇게 된다는 뜻일 거고. 그러면 a값은 이제 뭘로 찾는 거야? 요걸로 찾는 거죠. 즉 x가 얼마일 때? 6일 때 y값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0. 그럼 x자리에 6을 대입하면요 3이니까 9a 플러스 8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0. 따라서 이때 a값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으라는 문제예요. 요거 선생님 나는 프린트가 문제들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만 집어넣어주면 되죠? 자 그럼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2x 산수가 안 된다. 3, 3은 9, 9, 28 마이너스 10분 0 이렇게 만들어지는 방정식이 되겠네요. 왜 선생님 방정식 쓴 거야? x축과의 교점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요 2차 방정식은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 5, 1 마이너스 따라서 이때 x는 1 또는 5 얘가 바로 뭐야? x축과의 교점이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뒤에 x축과의 교점은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선생님이 빠르게 얘기했고 이 문제의 포인트는 마지막이 다 조건. 선생님도
문제를 미리 보고 온 게 아니라서 잠시 속았어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뭔가 식을 통해서 값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프의 방향을 얘를 갖고 결정하라는 뜻인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 잠깐 좀 풀어봤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요. 이 최대 최소에 관한 문제가 2차 함수 말고도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 잠깐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좀 더 보자. 322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활용 문제들 좀 볼게요. 네, 그러셔요. 자, 322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1 이상, 우리 8시 채우겠네. 어쩔 수 없다. 1 이상 2 이하일 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마이너스 4 요놈의 최대값과 최소값.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걸로 봐서는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런데 얘 엄밀히 말하면 2차 함수 아니죠? 제곱의 제곱이니까 4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차수가 높아지거나 식이 복잡해질 때 우리가 하는 거 바로 뭐? 치환이죠. 치환. 그런데 선생님 계속 강조합니다. 치환을 할 때는요. 치환을 하는 순간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범위를 생각해야 돼. 자, 무슨 얘기냐? 요 놈은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중복돼 있으니까 요 놈을 치환할 거야. 요 놈을요. 나는 t로 치환할 거야. 그런 순간, 치환하는 순간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 치환한 t 요 놈의 뭐를 생각해야 돼? 범위를 생각해 줘야 돼. 치환할 때는 항상 이 범위를 반드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의 범위는 뭘까? 우리가 2차 함수를 하고 있는데 4차 함수가 나와서 당황했지만 이렇게 치환하고 나니까 이 치환한 자체가 뭐처럼 보여요? 2차 함수로 보이잖아. 그죠? 대신에 결과값이 이번엔 y값이 아니라 그 결과를 누구로 놓자? t로 놓자는 얘기야. 그러면 요 놈의 최대 최소값이 누구의 범위가 된다는 뜻이야? t의 범위가 된다. 그래서 x의 범위가 주어진 거야. x의 범위를 언제 쓰란 얘기야? 여기서 쓰란 얘기야. x의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요 놈의 최대와 최소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최대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제일 클 때. 최소가 뭐야? 제일 작을 때. 그럼 그 제일 작을 때부터 제일 클 때까지가 바로 뭐? t의 범위가 될 거라고. 그럼 먼저 최대 최소를 찾읍시다. 좀 빠르게 할게요. 이제 좀 익숙해졌을 거라고 믿고.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뀝니다.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꼭지점 x 앞에가 얼마랬어? 1. 그러면 3이 무슨 값이 돼? 최소값. 맞죠? 그 다음 1에서 더 멀리 있는 누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 플러스 7. 7이 바로 뭐? 최대값. 누구의 최대 최소야 이게? t의 최대 최소니까 t라는 놈이 어떻게 된다고? 3 이상 7 이하의 범위를 갖게 되고 요 놈을 t로 바꿨으니까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2차 함수가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t의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x 대신에 t를 이용해서 또 뭐를 찾으면 돼? 최대 최소를 찾으면 될 거야. 역시 또 꼭지점 위치 확인합시다. t-1의 제곱 마이너스 5예요. 꼭지점 x 앞에 얼마? 1. x 대신에 t만 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꼭지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네. 그러면 3일 때하고 7일 때 찾아줘야겠죠? 3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2의 제곱 4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 7 집어넣읍시다. 7 빼기 66에 36 빼기 1이니까 31. 그럼 당연히 큰 값이 최대. 얘가 최소. 이렇게 구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혹시 산수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선생님 대충 한 거니까
이렇게 이것도 역시 최대 최소를 몇 번 찾아? 2번 찾아. 뭐를 이용하자고? 치환. 치환할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하자고? 범위. 그 범위가 새로운 이차함수의 범위가 되는 거다. 됐죠?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 학교 시험에서 우리 학교 중에 한 군데 어딘가에서 나올 거예요. 이건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확신을 합니다. 워낙 잘 나오는 문제야. 자, 이차함수 활용 문제 한 2문제 정도만 풀어보고 이차함수가 아닌데 뭔가 최대 최소를 구하래. 그런 문제 한 문제 정도 풀어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328번은 많이 했을 거라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어떤 거 볼 거냐면요. 우리 뒤로 가자. 뒤로. 뒤에 332번을 볼게요. 332번. 아, 오늘 학교에서?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 위의 어떤 도형이 관한 얘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니까요.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란 얘기야? 0,9 그리고 위로 볼록한 이렇게 생겨먹은 포물선이랍니다. 이렇게 생긴 포물선 안에 자, 이렇게 PQRS라는 P라는 놈과 Q라는 놈이 이 그래프 위에 있어. 이 그래프 위에 있어. 여기가 Q고 여기가 R이네. 그럼 뭐야 그럼? PS? 네. S. 이렇게 됐을 때 요 직사각형의 요번에는 뭡니까? 둘레예요. 문제가 넓이로 나올 수도 있고 둘레로도 나올 수 있어. 근데 여러분 과정에선 넓이가 안 나온다? 왜냐면 넓이 구하면 3차씩 나와요. 그래서 둘레가 나오는 거야. 둘레의 무슨 값? 최대값. 둘레의 최대값. 자, 그래프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곱셈 공식이나 그 다항식에서도 쌤이 도형 나오면 모서리에다가 문자 할당해라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게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문자나 변수를 만들어 놓은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잘 못 떠올리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잖아.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진 직사각형의 꼭지점 중에 P와 S도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일 거고 이 P와 S도 이 식을 만족하는 점이겠지. 다만 정해져 있지 않은 점이잖아.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해 주겠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S라는 놈의 X좌표를 나는 A 이렇게 우리가 정해버리겠다고요. 우리가 정해버리겠다고. 근데 Y좌표는 아무거나 정하면 안 되지? 왜? 요 놈을 만족하는 놈이어야 되니까. X가 얼마일 때? A일 때. 그때 Y값은 X자리에 A를 넣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요게 바로 S점의 좌표라는 얘기지. 그리고 A값이 아직 결정 안 됐잖아. A값이 결정 안 됐으니까 뭐를 모르는 거야? 둘레를 모르는 거야. 그 A값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둘레가 결정된다는 얘기라고. 왜 바깥 들어와. 빨리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들어야지. 왜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있어. 수경이가 잘 보면 귀여운 데가 있어요. 저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애들이 다 바깥을 보고 있고요. 저기도 저기 유리에도 비쳤어요. 자, 다시 결국 이 A가 결정된다는 게 뭘 결정한다는 얘기야? 둘레를 결정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 근데 지금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레를 어떻게 표현할 거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거고, 이거는 약간은 웃긴 얘기지만 우리 2차 함수니까 이게 A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니다. 보세요. 요때 X좌표가 A야? 여기가 바로 뭐란 얘기야? A. 우리는 직사각형의 둘레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궁금한 거겠지. 가로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2차 함수는 뭐라고요? 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요. 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요. 그럼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여기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돼야겠죠?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가로의 길이. 그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니까 요만큼 a, 요만큼 길이는 a. 따라서 요 길이는 얼마? 2a가 가로의 길이겠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세로의 길이는 요게 세로의 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 결국은 뭐야? 요 점에 누가? y좌표 크게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 즉 세로의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얘가 바로 그냥 뭐라고? 세로라고. 세로. 자, 그럼 우리 둘레 구하라고 했으니까 둘레는요 어떻게 돼요? 가로 2a에다가 세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 얘를 더한 거에 몇 배를 해야? 2배를 해야 둘레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에 가는 2차식 만들어졌잖아. 정리만 좀 합시다.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4a에 플러스 18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자, 요 놈도 역시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a에 관한 2차 함수꼴이 되는 거고, 따라서 요 놈의 최고 참계수가 음수니까 뭐를 구할 수 있다? 최대값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표준형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에 1 마이너스 2 산수가 안 돼. 플러스 2. 그럼 플러스 20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둘레의 최대값 얼마? 2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형 이용하는 좌표 이용하는 거 하나 해봤고요. 하나만 더 볼까? 도형 이용하는 거 331번 봅시다. 이거 됐죠? 지웁니다. 지워도 되죠? 수경이는 오늘 끝나고 어디 가니? 또 어디로 놀러 가? 시험 때인데? 공부 안 하고? 스카 봐요. 스카이 잘생긴 남자라도 있어요? 네? 잘생긴 남자라도 있어? 보다? 자, 삼각형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인데요. 요 놈이 40. 그 다음 높이가 얼마? 20. 인 요런 이등변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때 세로의 길이가 acm인 직사각형 모양. 자, 이렇게 자른데요. 여기가 얼마? a인 모양. 요 직사각형에 대한 얘기야. 직사각형 넓이의 무슨 값? 최대값. 넓이의 최대값입니다. 자, 보통 이런 문제는 뭐를 이용하는 거야? 자, 삼각형 나오면 생각하세요. 닮음 이용하는 겁니다. 닮음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모두 다 뭐를 이용해 나타내자? a를 이용해 나타내자. 그리고 그 넓이가 뭐가 될 거다? a에 대한 2차식으로 될 거다. 이거는 흐름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식을 세우는 게 문제죠. 자, 세로의 길이 문제입니다. 뭐 이용하라고? 닮음. 어떻게 닮음을 이용할 거냐? 이렇게 보면 돼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밑변 길이 얼마입니까? 20. 그러면 높이와 밑변의 비가 몇 대 몇이 돼? 1대 1. 맞아요? 그놈과 여기는 요 직각삼각형도 마찬가지고 요 직각삼각형도 닮음이 돼야 되니까 얘와 얘의 길이의 비 역시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1대 1. 그럼 요 길이가 a니까 요 길이도 얼마? a.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궁금해요. 직사각형 넓이 세로의 길이는 a가 결정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네요. 전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고 40. 여기가 a, 여기가 a면 요 길이는 40-2a. 따라서 넓이를 s라고 표현하면요. 넓이는 a 곱하기 40-2a가 되겠네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0a고요.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a 마이너스 10의 제곱에 플러스 얼마? 200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됐죠? 그러면 최대값 얼마? 200 이렇게 구하세요.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딴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안 할 건데 그냥 기억할 수 있는 사람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아, 2대 1이죠? 네. 그럼 최대가 될 때 이 넓이도 가로와 세로의 비가 2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얘가 20, 여기가 10일 때가 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그거 어떻게 구해요? 어렵지 않아요. 얘가 뭐가 될 때? 정사각형이 될 때야. 얘가 정사각형이 될 때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때예요. 그러려면 요 놈이 20, 20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다 같을 때입니다. 그래서 10, 10이 돼요. 여기가 100, 여기가 100, 200이. 뭐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이거 생각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어떤 걸 볼 거냐면 앞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 327번 한번 보셔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수업 없는 날 나와서 공부하니까 뿌듯하죠? 나야 뭐 괴롭든 말든 힘들든 말든 너희들은 뿌듯하지 뭐. 아, 지금 우리 요쪽 교실에서 수업하는 반은 월급 반은 선생님이 여기 안 적어놔서 모르는데 저 이강의실 가면 칠판에 학교별 직전 대비 시간표 있어요. 그것 좀 한 번씩 확인하고 가. 요 6강의실에서 수업하는 월급 반 학생들은 6강의실 칠판에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사진을 찍든지 기억하시고요.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려고 그러는데 귀찮아. 아, 참. 없는 애들 있구나. 자, 어쩔 수 없다. 자, 선생님이 임무를 부여해야겠네요. 소윤아, 이따가 가서 그 사진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줘요. 알았지? 얼굴을 가린다고 네가 안 보이는, 네가 무슨 그 뭐지? 그 새 중에 누구냐? 새인가? 이렇게 뭐 무서운 적 나타나면 머리만 이렇게 집어넣으면 자기 숨었다고. 자기가 안 보이니까 자기가 안 보이는 거. 자, 보세요. B가 x, y고요. A가 1,1, B가 3,5랍니다. 이때 요 P가 AB 위를 움직인대요. AB 위를 움직일 때 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에 뭐를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요. 우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이거 만약에 그냥 딱 여러분 문제 봤어. 어떡할래? 넘어가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조차도 모르겠지? 자, 근데 아까 스님이 이런 얘기는 했었단 말이야. 위에 있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만족한다는 얘기지? 누군가를. 요 놈 위에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뭐야? 그러면 요 놈 위에 있다. A, B라는 놈이 선분이지만 어쨌든 선분을 확장하면 이 두 점을 지나는 뭐라고 볼 거야? 직선이라고 보겠다는 얘기. 직선. 그래서 이 x, y가 뭐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족하는, 즉 직선의 뭐를 찾아야 돼? 방정식.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그 방정식을 만족하는 xy다. 요렇게 문제가 해석돼야 된다. 그래서 요 놈을 딱 봤을 때 첫 번째 뭐를 느껴야 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겠구나. 요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요. 네? 수경이 때 중학교 2학년이 없었나요? 갑자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이 느낌은 뭐죠? 자,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1,1 그 다음에 3,5 3,5면 이 정도 될 거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이라는 얘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합니다.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쓸게요. 기울기 m, y절편 n. 그 중에서 누구부터? 물론 우리 2학기 때 되면 바로 한 방에 구하는 거 배우지만 우리는 지금 배운 것만 갖고 얘기할게요. 먼저 기울기.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값끼리 뺀 거 분해 y값끼리 뺀 거.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x2 마이너스 x1 분해 y2 마이너스 y1. 처음 봐? 수인이 처음 봐? 혹시 외국에서 왔어요?
어이가 없네. 자, 기울기 얼마 그러면? 인가요? 2? 맞지요? 그러면 기울기 2니까 y는 2x 플러스 n 여기까지 찾은 거야. 그 다음에 n 값은 어떻게 찾아? 만족한 점이 있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집어넣어주면 n 값이 나와요. 1,1 집어넣을 거야. 1은 2 플러스 n, n은 얼마? 마이너스 1. 그래서 뭐를 완성시킨 거야? 식을 완성시킨 거야. 어떻게 생겨먹었어? y는 2x 마이너스 1. 됐습니까? 그럼 이 p라는 점이 누굴 만족시킨다고? 얘를 만족시킨다고. 다시 우리 지금까지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요 놈이 얘 위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직선의 반정식 만들었고 이 점이 뭐가 웃겨? 난 너희들이 더 웃기거든? 이 점이 얘를 만족한다고. 즉 이 점이 이 식을 만족하니까 이 점을 이 식에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x, y로 표현됐으니까 그냥 이 식 자체인 거요. 그럼 끝난 거요. 그랬을 때 얘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보나마나 얘 뭐 하란 얘기야? 요 y 자리에 누굴 넣어라? 2x-1을 넣어라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식은요 2x- 여기 제곱 있네요. 제곱 요 놈의 최대값이니까 정리해주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요 값을 y라고 하지 말고 요는 뭐라 할까? 뭐 k라고 할게요. 상관없어. 요 놈의 최대값 이거 뭐야? 2차 함수 나왔잖아. 최고차계수가 얼마인? 2인 2차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값 나오겠어? 최대값.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맞죠? 네. 플러스 1이니까 뭐야? 아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최대값 얼마? 1 이렇게 구하라는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줄 수는 없어.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때 단순히 산수하는 게 아니라 아 문제에서 말하고 하자는 의미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자 선생님이 답지를 나눠줄게요. 답지를 나눠줄 테니까 집에 가서 오늘 꼭 풀어보셔요. 나머지는 알았죠?